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는 광주에서 첫 현장 책임위원회를 열어 기득권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이른바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4개 세력이 합당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역 의대 정원은 1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들의 입시 판도도 술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빛 동맹의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 건설에 이어 달빛 첨단 산단 조성에 나섰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오늘 출마를 하게 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중앙당 창당 이후 첫 현장 책임위원회를 광주에서 열며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중앙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5.18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광주 지역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에서 출마하는 것이 의미 깊고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될지를 검토하고 당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 이후 불출마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제3지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당 안팎으로부터 줄곧 출마 권유를 받아왔습니다. 이 대표가 출마 가능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광주 출마를 마음먹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책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하며 정치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정족수 축소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개편 권한 독점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와 시민공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과 국민 눈높이 토론을 병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안을 국회가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 공들이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제3지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이른바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4개 세력이 통합 공간이 구성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합당 논의가 이어졌고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협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양당 정치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세력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각자의 당을 만들었거나 창당을 준비 중인 이들은 우선 통합 공관위를 통한 후보 연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첫 만남에서 선거 연대를 넘어 합당을 전제로 논의를 확대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이 안타까운 민심, 이 절박한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루빨리 만들어내는데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매일 만남을 이어가며 당명과 지도체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설 연휴에도 실무협의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당의 과정과 절차 전체를 여기서 논의하게 될 거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자. 당장 설 연휴 귀성길 인사부터 신당 4개 세력이 모두 함께 모여 유권자들을 만나며 합당의 의지를 보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안 진척이 없었던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며 설 연휴 전후 전격 합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5월 사립유치원 원장 A씨로부터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만에 자수해 귀국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역 의대 정원은 몇 명이나 늘어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입학생 절반 이상을 지역 인재에서 충원하기로 해 이를 노린 인구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25년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은 모두 2,000명. 전국 의대가 40곳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한 곳당 50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대 정원은 전남대와 조선대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인데 최소 100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험 실습실 등 시설 장비 확충에 충실하고 교육과 연구 공간을 확충하며 교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겠습니다. 연고대 이공계 합격자 중 70-80%가 의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입시 판도도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비수도권 이주 문의가 학원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차라리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의대 진학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문의의 어떤 나이라든지 이 폭 자체가 대단히 좀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의대별로 늘어나는 정원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고질적인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자체 중 최초로 해수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완도군이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합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설치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번 달 안에 완도 해역 해수 측정 결과와 전복과 장어, 다시마 등 12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전남도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도는 측정 결과 공개로 완도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달빛철도가 지나는 지자체들은 일제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거대 남부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달빛철도는 광주에서 담양, 전북과 경남, 경북 고령을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총 연장 198.8km의 철도입니다. 오는 2030년 완공되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광주와 대구가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적 교류의 증가는 물론 물류를 통한 산업적인 도약도 기대됩니다. 달빛철도가 지나는 10개 지자체는 철도 건설을 계기로 중간 지점인 전북 장수나 경남 함양에 달빛 첨단산단을 조성하는 등 달빛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확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중심은 대구와 광주가 아닌 대구와 광주의 중심이 될 거고, 대구와 가운데의 중간 지점이 거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광주권, 대구권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달빛 첨단산단에는 광주의 인공지능과 대구의 디지털 산업은 물론 반도체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신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선 거대 남부 경제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는 게 산업동맹입니다. 그게 대구시와 광주시의 역할입니다. 달빛동맹의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 건설에 이어 첨단산단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호주 캔버라에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지훈련 출발 직전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우승을 향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호주 캔버라 스프링 캠프 현장을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고 달리고 던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기초 훈련이 한창입니다. 큰 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갑니다. 어수선한 팀 분위기 속에 시작된 스프링 캠프지만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망은 어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미 이제 스프링 캠프 시작했고 뭐 저희가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즌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똑같이 준비한 그대로 그냥 시즌 준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캔버라 캠프의 최대 화두는 부상 방지. 지난해 박찬호, 나성범 등 불방망이를 자랑했던 주전 타자들이 시즌 막판 줄줄이 부상을 입으며 가을 야구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너무 아쉽게 이제 가을 야구를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정말 부상 선수들도 다 돌아왔고 듬직한 이제 용병 선수들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저희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가 되고. 올 시즌 기아의 전력은 LG와 KT에 이어 리그 3강에 꼽힐 정도로 강력합니다. 마운드는 양현종, 이을이, 윤영철로 이어지는 국대급 좌완 트리오에 현역 메이저리거들의 가세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박찬호, 김도영에서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타선은 걸을 순서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 속에 훈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되게 생각했던 거와 달리 조금 되게 편하고 분위기 좋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는 이곳에서 오는 20일까지 1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 뒤 곧바로 오키나와로 넘어가 실전 감각을 익힐 예정입니다. 호주 캔버라에서 KBC 고울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31만 원 수준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날을 나흘 앞두고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0.7% 오른 30만 9,641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입처별로는 전통시장이 28만 3천 원 수준으로 33만 6천 원이었던 대형 유통업체보다 15.7%가량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FC의 K리그1 생존기를 다룬 KBC 광주방송의 다큐 옐로스피릿이 오는 9일 OTT를 통해 공개됩니다. 옐로스피릿은 3번의 강등과 승격, 2023 시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K리그1 팀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구단 상내 승리라는 기록을 세운 광주FC의 투혼을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모두 5편으로 제작된 다큐는 오는 9일 저녁 6시에 1편과 2편이 연속 방영되고 나머지 편은 순차적으로 방영됩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순천대학교가 순천시 기업과 바이오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대는 대학 본부에서 순천시 바이오 전문기업 3곳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 인재 양성과 자연 친화 제품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대 글로컬 사업에 1,300억 원을 투입해 그린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설을 앞두고 25번째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설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가 광산구 하남동 복지센터를 통해 배 28상자와 천혜향 22상자 등 모두 50상자의 과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없는 천사의 기부는 지난 2011년 설을 시작으로 이번 나눔까지 13년간 25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4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타이어 매장 앞에서 70대 남성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전날 술을 마셔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농협은행이 전남학생교육수당 바우처 카드 운영 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3월 20일 이후 매달 바우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은행은 바우처 카드의 제작과 발급, 지급 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을 맡습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16개 군지역 초등학교에 매월 10만 원씩, 5개 시지역과 무안군에는 5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